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장보기 겁난다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데다가 수입은 제자리 걸음이어서 서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강원도는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소연 기자입니다. 과일을 들었다 놨다 해보지만 선뜻 장바구니에 담지 못합니다. 1년 전보다 값이 너무 오른 탓입니다. 뭐 이렇게 과일 같은 거 좀 먹고 싶어도 좀 딴 해보다는 자제를 좀 많이 해요. 왜냐면 주머니 사정이 또 좋지 않고 또 하다 보니까 코다리하고 네. 내가 꽁치가 아니라 고등어를 샀거든. 네네. 근데 이것도 벌써 두 가지 샀는데 10,000원이야. 옛날에는 한 6,000원 정도? 그러니까 뭐 한 40~50%가 많이 오른 것 같아. 지난해 말 국산 양파 1kg의 강원도 내 평균 가격은 2,897원으로 1년 전보다 29% 올랐습니다. 대파 한 단은 25%, 무는 14%, 감자는 11% 상승했습니다. 육류 가격도 치솟아 닭고기 1kg은 22%, 수입 소고기는 15% 올랐습니다. 새해가 밝으면서 공공요금도 올랐습니다. 도내 시내버스 요금은 1,400원에서 1,700원이 됐습니다. 전기요금은 올해 들어 9.5% 올랐습니다. 강원도 물가는 이미 지난해부터 들썩였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해가 갈수록 물가가 치솟고 있지만 수입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강원도민 평균 연봉은 3,522만 원. 전국에서 제주 다음으로 적은 데다 연봉 상승률도 낮습니다. 한 해 전과 비교했을 때 2.5% 상승한 수준입니다. 도민들의 한숨이 깊어지자 강원도도 해결책 찾기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오는 13일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고 물가관리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좀 해서 캠페인도 좀 하면서 저희가 올해에는 착한 가격 업소를 좀 활성화를 좀 시켜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이제 그 외식비 쪽 부분을 좀 낮춰보려고. 이 밖에도 도는 도내 경제단체들과 협력해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초부터 물가가 들썩인 데다 올해도 경제 침체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시계를 5년 전으로 되돌렸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적용된 규제를 모두 해제한 건데요. 이제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남은 곳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4곳뿐입니다. 네, 그럼 이번 규제 해제로 달라지는 건 무엇일까요? 먼저 김수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규제 해제에 따라 일단 집을 파는 것부터 수월해졌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주택을 분양받은 이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지 못하는 건데요. 수도권은 기존에는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분양권을 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월부터는 분양가에 관계없이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기간이 단축됩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 특히 서울에 있는 주택을 사면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해야 했었죠. 이 실거주 의무도 이제는 없어집니다. 집을 사는 것도 쉬워집니다. 먼저 대출. 기존에는 분양가가 12억 원을 넘으면 중도금 대출을 못 받았었는데 앞으로는 분양가가 12억 원을 넘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약 규제도 완화됐습니다. 기존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이 되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동산 개발 규제도 풀립니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은 기존에는 30만 제곱미터 이하까지 그린벨트 규제를 해제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100만 제곱미터까지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제할 수 있는 면적 규모가 기존보다 3배 넘게 늘어난 건데요. 지자체장에게 2015년 해제 권한을 처음 준 이후 8년 만에 해제 권한이 대폭 확대된 겁니다. 부동산 매수, 매도, 그리고 개발까지 5년 전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쉬워졌습니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
강원도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이어서 박건상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강원도는 한마디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규제 해제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었던 강원도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선 정부의 규제 해제 이전인 작년부터 거래량이 절반가량으로 감소했습니다. 2021년 대비 강원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2,000여 건이 넘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12월 4주 강원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도 마이너스 0.18%로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미분양도 늘어났습니다. 원주의 경우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분양 물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부터 미분양이 1,000가구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원주엔 미분양이 확 늘었어요. 집을 구하는 문의도 많이 줄었고요. 아마 이제 원주 같은 지방은 더 심각해지겠죠. 춘천 지역도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전체적으로 미분양이 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미분양이 늘면서 건설사들은 중도금 무이자 대출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미분양에 이자 부담까지 늘면서 당분간 집값 하락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프리미엄과 금액이 가파르게 상승을 단기간에 많이 했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대출 금액이 커지는 이자에 대한 부담이 크다 보니까 하락폭이 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사업 계획 승인을 이미 받았거나 절차를 진행하는 단지들은 사업 계획을 소극적으로 잡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해제를 단행했지만 강원도 같은 지방도시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 목적은 지방의 이제 이런 물량 해소라든지 거래 활성화에 대한 목적이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지방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수도권보다는 차순위적으로 좀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부동산 업계에서는 올해 강원 지역 분양 물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분양 확정 물량은 원주만 4개 단지 2,400가구로 지난해 4,700여 가구보다 절반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해 강릉 지역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강릉시는 관광형 자율주행차 시운전을 완료하고 6일 지역 내 주요 인사와 언론사를 대상으로 시승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는 9일부터는 일반 관광객과 시민들도 사전 예약을 통해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관광객들도 아마 타도시에 비해서 지능형 교통체계를 갖춘 강릉이 상당히 이제 찾아오셔서 관광지를 다니기도 쉽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또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가 먼저 하다 보니까 또 하나의 관광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셔틀형과 개조형 5대로 강릉역에서 올림픽파크 구간과 강문해변에서 오즈컷 및 강릉 커피거리 구간 등 3곳을 운행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과 미국에서 코로나19 신종 변이가 잇따라 퍼지면서 국내 유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KMI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상임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중국발 입국자의 지금 약 20%가 확진으로 판명됐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종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중국발 유행에 대해서 사실 가장 저희가 답답한 부분은 이제 잘 모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 중국발 유행에 대해서 1차적인 대응 목표는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유입을 막는 거고, 2차적인 대응 목표는 이제 중국발 새로운 변이 유입을 초기에 인지하고 이제 대응을 하는 건데요. 현재 지금 중국에서는 지금 제대로 된 확진자, 위중증 사망자, 변이 검출률 어떤 정보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고 대응하면 좋겠는데 지금 모르고 대응해야 되는 그런 게 제일 어려운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좀 알려지는 바로는 우리가 예전에 델타 겪고 오미크론 연달아 겪을 때 확진자 수십만 명 나오고, 그다음 의료 시스템 부활되고 화장장 부족하고 이런 그런 경험들을 지금 중국이 그 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심각하게 이제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각국에서는 이제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보니까 중국 입국자의 20%를 훨씬 넘는 확진자가 확인이 되고 있고, 어떤 나라는 절반을 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검역 관리를 강화하지 않으면 이제 수많은 확진자가 매일매일 들어올 수밖에 없어서 방역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과거 어떤 나라에서든지 지금 잘 통제되지 않는 대규모 유행 후에 항상 그리스 알파벳이 바뀌는 그런 변이가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유럽 유행 후에 알파가 등장하고, 인도 유행 후에 델타가 등장하고, 아프리카 유행 후에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나타났는데, 지금의 이 중국의 유행 상황은 이제 지금 당장이라도 그리스 알파벳이 바뀌는 변이가 등장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진자의 국내 유입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중국발 확진자 전수에 대해서 전장 유전체 검사를 통해서 적극적인 변이 모니터링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미국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 XBB 1.5 변이에 대한 위험성도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최근까지 이렇게 좀 큰 흐름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은 BQ1.1이라는 변이가 유행을 했고요. 인도나 동남아는 이제 BA2.75를 거쳐서 BN1이나 XBB 같은 변이가 유행을 했고, 중국은 이제 BA5나 이제 BF7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이 이제 BQ1.1이 우세종이 된 지 불과 한두 달도 안 돼서 XBB 1.5가 12월에 등장을 해서 지난 12월 마지막 주에 그 비율이 40%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속도로 지금 그 확산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미국에서 유행하는 XBB 1.5가 현존하는 변이 중에서 전파력이 가장 강하고 대부분의 항체 치료제를 무력화시킵니다. 지금 아직 그래도 연구 결과가 많지는 않은데, 아직 우리가 맞고 있는 이가 백신이 어느 정도의 교차 면역으로 방어를 해내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고령군의 경우는 이런 변이 대비를 위해서도 백신 접종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내에서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는 거리 두기, 방역 정책이 모두 완화됐는데요. 코로나19가 1월에 대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내에 이제 코로나19 7차 유행은 이제 11월에 이제 6차 유행에 의한 자연 면역 감소로 이제 시작을 했고, 12월 잠깐 정체된 듯 싶다가 BN1 같은 이제 기존 면역을 회피하는 변이가 유행을 하면서 감염 대상자 및 재감염률 이제 확대로 이제 지금 유행 전체가 이끌려 왔는데요. 근데 이제 12월 말이 되면서 이제 2달 정도 이제 유행이 지속되면서 이제 7차 유행에 대한 에 의해서 이제 자연 면역을 획득하신 분들이 늘어나고, 또 유행 전파의 핵심 연령대였던 10대가 방학을 하면서 아마 유행의 단기 정점은 12월 말, 그러니까 지난주쯤에 찍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위중증이나 사망은 이제 유행 정점 후에 2, 3주까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는 위중증과 사망자 추이를 이제 관찰하면서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지만 이제 앞으로의 유행의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국발 코로나 유입의 변이와 대응, 이 부분이 이제 하나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미국 등에서 지금 갑자기 확산하고 있는 XBB 1.5 등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국내 유행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MI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상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춘천시가 올해부터 아동 급식카드의 지원 단가를 기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합니다. 현재 춘천시 관내 약 2천여 명의 아동이 아동 급식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동 급식카드 연계 가맹점은 4,500여 곳으로 춘천시 대부분의 일반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